한국의 대선 방송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BBC 기자는 이게 정말 선거 방송이 맞나요? 라며 넋을 잃었고 독일 언론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예술로 만들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일본 방송국은 우리도 배워야 한다며 벤치마킹에 나섰고 미국 CNN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진화라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한 영국 기자는 단 10분짜리 영상을 보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에서 정치부 기자 일을 하고 있는 마크 베넷입니다. 한국과의 인연이라고 하면 사실 그리 깊지 않았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 그리고 K-팝 정도만 알고 있던 평범한 영국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 한국을 의식하게 된 건 2024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BBC 본사에서는 아시아 지역 정치 동향을 집중 취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일본의 총선, 대만의 대선,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연달아 벌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30년 가까이 유럽과 미국의 선거만 취재해왔던 터라 아시아 정치 문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무지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치에 대한 제 선입견은 꽤 강했어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군사정권의 과거, 그리고 여전히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소식들만 들어왔거든요. 영국처럼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정치 참여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고 시민들도 정치에 대해 냉소적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특파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이 바로 대통령 선거 당일이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들뜬 것 같으면서도 진지했어요. 택시 기사분도 저에게 투표하러 가야 한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하셨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그때 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해요. 각 방송사마다 선거 개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봐왔던 어떤 선거 방송과도 달랐습니다. 화려한 그래픽, 실시간으로 변하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마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은 진행 방식이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이 맞나 싶었거든요. 영국의 선거 방송은 굉장히 격식을 차리죠. 진행자들도 정장을 단정히 입고 차분하고 신중한 어조로 결과를 전달합니다. 그래픽도 심플하고 화려함보다는 정확성에 중점을 둬요. 그런데 한국의 선거 방송은 완전히 달랐어요. 후보자들이 만화 캐릭터로 등장하고 득표율이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게임처럼 보여주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방송에서는 오징어 게임 패러디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웃었어요.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단순히 재미있어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몰입하고 있더라고요. 온라인 댓글들도 읽어봤는데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방송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정치가 좀 무겁고 지루한 주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젊은 층일수록 정치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한국의 선거 방송은 모든 연령대가 함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개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투표율이었습니다. 70%가 넘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영국의 총선 투표율이 보통 60% 초중반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였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한국의 선거 방송을 보면서 저는 뭔가 큰 변화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역동적이고 더 참여적이며 더 감정적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선거와도 달랐다는 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BBC 서울 지국으로 출근했습니다. 현지 스태프들과 함께 어제 선거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모두들 선거 방송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치 어제 본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말이죠. 김민수라는 현지 제작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영국 선거 방송은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영국은 훨씬 차분하고 격식을 차린다고 말이죠. 그러자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도 예전엔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리 인터뷰를 나갔어요. 어제 투표한 시민들에게 선거 방송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강남역 근처에서 만난 2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선거 방송이 지루해서 채널을 돌렸는데 요즘은 끝까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있기도 하지만 뭔가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였어요. 50대 남성 직장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선거 방송을 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정치 이야기는 어른들만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만난 중학생이었어요. 아직 투표권은 없지만 어제 선거 방송을 열심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픽이 재미있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자기도 곧 고등학생이 되면 모의선거 같은 걸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때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인터뷰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선거 방송은 단순히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 교육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민주주의 참여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하는 장치였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한국의 과거 선거 방송들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유튜브에서 10년 전, 20년 전 선거 방송을 보니까 정말 달랐습니다. 예전엔 영국과 비슷하게 차분하고 격식을 차린 방송이었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을까 궁금해서 더 찾아봤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고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보급되면서 급격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한 방송국들의 노력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방송 스타일이 바뀌면서 실제로 젊은 층의 투표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통계를 본 거예요. 특히 20대, 30대 투표율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이 심각한 사회 문제거든요.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도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낮아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지 방송국 PD 한 분과 인터뷰 약속을 잡았어요. MBC에서 선거방송을 제작하는 박정민 PD였습니다. 그분께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왜 이런 방식의 선거방송을 만들게 되는지 말이에요. 박 PD는 처음엔 고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볍게 보일까봐 걱정도 했고 기성세대들의 반발도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특히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에피소드가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은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선거 방송을 보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민주주의가 뭔지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엄마는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정치를 알려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박 PD는 그때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방식은 새로웠지만 목적은 분명히 달성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것인데 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꼭 딱딱하고 무거워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서 서울 시내를 걸어 다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히 아시아의 한 도시 정도로만 생각했던 이곳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이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어제 그 화려한 선거 방송을 보며 함께 웃고 함께 긴장하고 함께 결과를 기다렸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도 기억에 남아요. 두 대학생이 어제 선거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단순히 누가 이겼네, 졌네 하는 게 아니라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선거 방송의 진짜 효과구나 싶었습니다. 재미있는 방식으로 관심을 끌어들이되 그 안에서 진짜 정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것 말이에요. 형식은 가볍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호텔 근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직원분이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제 이름을 말했는데 그 직원분이 혹시 다른 이름으로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국인 손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 이름이 마크인데 이게 한 대통령 후보자의 이름과 비슷해서 선거 기간 중에는 조심스럽다는 거였어요. 커피숍에서도 후보자 이름을 부르는 걸 자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른다니 이게 과연 합리적인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 이것도 나름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한국 사회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였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피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심지어 빨간색, 파란색 옷도 선거 기간에는 조심해서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이런 세심함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일상의 작은 불편함도 감수하겠다는 의지 말이죠. 그날 오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선거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거기서 만난 김유진 사무관이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선거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그리고 그 법들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사전투표 제도였어요. 한국에서는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직장인들, 학생들, 해외 거주자들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우편투표나 대리투표 제도는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사전투표 시스템은 없거든요. 김 사무관이 들려준 통계도 놀라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 참여율이 30%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를 했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 정말 창의적이더라고요. 아이돌 그룹들이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유명 유튜버들이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지어 게임 회사들도 투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거였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유명인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를 조심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투표 참여 자체를 독려하는 건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현지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이상호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께서 한국의 정치 문화 변화에 대해 학술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세대론적 접근이 인상 깊었어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민주화 과정을 직접 경험한 세대라서 정치 참여에 대한 의식이 남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투표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피와 땀으로 쟁취한 소중한 기회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처음부터 민주주의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이들에게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했고, 그래서 나온 게 지금의 창의적인 선거 방송이나 다양한 참여 독려 방식들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들려준 일화도 재미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한 방송국에서 선거 개표 방송을 게임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엔 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볍다, 민주주의를 우롱한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젊은 층의 정치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주주의의 본질은 참여에 있는데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꼭 전통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요. 중요한 건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영국의 정치 상황과 비교해 봤어요. 영국도 분명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나라지만 최근 들어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냉소가 심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브렉시트 이후에 정치 혐오 현상이 더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참여를 즐거운 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논란도 있겠지만 적어도 방향성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긴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이 더 나은 민주주의일까요? 격식과 전통을 중시하는 영국식일까요? 아니면 창의성과 참여를 중시하는 한국식일까요? 아직 답을 내리기는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의 방식이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투표율 통계였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종 투표율이 79.4%였는데 이게 30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였습니다. 영국의 최근 총선 투표율이 67% 정도였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건 연령대별 분석이었습니다. 보통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20대와 30대의 투표율도 70%를 넘었더라고요. 이 통계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창의적인 선거 방송이나 다양한 참여 독려 방식들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형식은 가볍고 재미있어 보여도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홍대 근처에서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20대 초반의 대학생 몇 명과 얘기해보니 그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단순히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까지 따져보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선거 방송을 재미있게 봐왔기 때문에 정치가 어렵거나 지루한 분야라는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바로 한국식 정치 교육의 효과구나 싶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소셜미디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선거 때마다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투표 인증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투표소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공유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는 거였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투표는 개인적이고 조용한 행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를 찍었는지는 물론이고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굳이 공개하지 않는 분위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투표 참여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BBC 서울 지국에서 현지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김민수 기자가 들려준 에피소드가 인상 깊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70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셨다는 거였어요. 김 기자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몸이 불편하셔서 선거일에 투표소 가기가 힘들었는데 사전투표 제도 덕분에 편한 시간에 투표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아들인 김 기자와 함께 가서 투표하셨다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선거 제도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새삼 느꼈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바쁜 직장인들까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또 다른 스태프는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투표 이야기를 해줬어요. 런던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한국 총영사관에서 투표했다는 소식을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 살고 있어도 모국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영국과의 차이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영국도 해외 거주자 투표 제도는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해외에서도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하철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선거 결과 분석 기사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의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떤 댓글은 이번 선거 방송이 너무 화려해서 좋았다고 하고 어떤 댓글은 좀 더 차분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공통적인 건 모두들 선거 과정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영국 본사에 보낼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한국의 독특한 선거방송 문화에 대한 가벼운 기사를 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 이게 단순한 문화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실제로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기사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축제가 됐다. 그리고 부제목으로 높은 투표율 뒤에 숨겨진 창의적 정치 문화라고 썼어요. 이 기사가 영국 독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말 놀라운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MBC에서 제작한 선거 카운트다운 영상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홍보 영상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상은 단 3분 정도의 짧은 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한국의 근현대사가 빠르게 교차되면서 나오는데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한국전쟁, 군사정권 그리고 민주화 과정까지 모든 게 들어있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광주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장면이었습니다. 흑백 영상으로 나오는 시위 장면들, 최루탄 연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그런 과거의 장면들과 현재의 모습을 절묘하게 연결시켰어요. 과거의 민주화 투쟁 장면 다음에 현재 젊은이들이 투표하는 모습이 나오고 옛날 촛불 시위 장면 다음에 평화로운 선거 캠페인 장면이 이어지더라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장면과 유관순 열사가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교차되면서 나오는데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과거와 현재가 투쟁과 성취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선거 홍보 영상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체성을 담은 다큐멘터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현재의 평화로운 선거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영상을 제작한 팀을 만나고 싶었어요. MBC 박정민 PD님께 연락을 드려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흔쾌히 응해주셔서 다음날 방송국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박 PD님은 이 영상을 만들 때의 고민을 솔직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만 생각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 더 깊은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재미있기만 한 영상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사 전공자와 함께 작업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역사적 장면들을 넣을지,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정말 신중하게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과거의 아픈 역사와 현재의 희망적인 모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가장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박 PD님이 들려준 제작 뒷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영상에 사용된 음악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통적인 국악과 현대적인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조합해서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을 주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작 과정에서 가장 고민됐던 건 따로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너무 감정에 호소하는 것 아닌가? 선거 방송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내부 논란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영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박 PD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방송의 역할이기도 하다고요. 특히 민주화 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이 영상에 대한 반응도 대단했다고 하셨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며칠 만에 100만을 넘었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박 PD님이 보여주신 댓글 중에 하나가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떤 중학생이 쓴 댓글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 영상 보면서 저도 우리나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저는 그 댓글을 읽는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이 영상 하나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게 바로 진짜 정치 교육이구나 싶었습니다. 다른 댓글들도 읽어봤는데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감상을 남겨놨더라고요. 50대 분은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민주화 시절을 떠올리게 됐다고 하셨고 20대 분은 선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댓글도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보니까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절실하게 느낀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이 영상을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보여줬는데 모두들 감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우리가 민주주의다라는 메시지를 공유하는 하나의 장치였다는 걸 말이에요.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현재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며 미래의 책임을 다짐하게 만드는 영상이었던 거죠. 박 PD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선거 방송을 단순히 재미있고
독특한 문화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그 깊은 의미와 철학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번엔 처음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영상 속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과거의 희생이 현재의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어린아이가 투표함에 모형 투표용지를 넣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실제로 투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건 지금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즉시 영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BBC 정치부에서 함께 일하는 기자들과 편집자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봐야 할 한국의 선거 영상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료들로부터 답장이 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정말 놀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동료는 이런 메일을 보내왔어요. 마크, 이게 정말 선거 홍보 영상 맞나요? 다큐멘터리나 예술 작품 같은데요. 또 다른 동료는 영국도 이런 식으로 정치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런던 본사의 선배 기자인 데이비드 톰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정치 보도를 해온 베테랑인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젊은 시절 처음 정치 기자가 됐을 때의 열정이 떠오릅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네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이 단순히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걸 말이에요. 정치를 딱딱하고 지루한 것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우연히 흥미로운 대화를 들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두 여성이 어제 본 그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분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다른 분은 50대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30대 여성이 말하길 자신은 그동안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꼭 투표하겠다고 다짐했다는 거였어요. 50대 여성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신은 대학생 때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던 세대라고 하시면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이 그 소중함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이런 영상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영상들이구나 싶었어요. 직접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가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 말이죠. 그날 저녁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영상들이 실제로 그들의 정치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에요. 학생들의 대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세대는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상을 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지켜야 할 가치인지 깨닫게 돼요. 또 다른 학생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전엔 투표를 그냥 의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권리를 넘어서 특권이라는 느낌까지 들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됐거든요. 한 여학생의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외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선거 영상을 보여주면 모두들 부러워해요. 자기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다루지 않는다고 한국이 정말 멋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져요. 이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한국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고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텐데 분명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또 하나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친구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줄 몰랐어. 친구도 진지하게 보더니 와, 이거 보니까 투표 빨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투표권도 없는 고등학생들이 벌써부터 투표에 대한 열망을 보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강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감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방식 말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2주가 넘었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만 바뀐 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의 선거 방송을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부러워하게 됐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서점에서 우연히 만난 박수진이라는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선거방송 기획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방송작가였어요. 그분과의 대화가 제게는 정말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박 작가님은 처음에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외국 기자가 한국의 선거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그러자 박 작가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본인도 처음엔 고민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주주의를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는 건지, 혹시 정치를 오락거리로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하셨어요. 재미있게 만드는 것과 가볍게 다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였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려면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작가님이 들려준 에피소드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번은 방송 후에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어떤 아버지가 쓴 글이었다고 해요. 초등학생 아들이 선거방송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뭔지 물어봤는데 덕분에 아이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평소에 정치 이야기를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는데 방송을 함께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는 거였어요. 박 작가님은 그 글을 읽고 나서 자신들이 하는 일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온 메일이었는데 학생들이 선거방송 영상을 수업 시간에 보여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 시간에 그 영상을 보여줬는데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토론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엔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재미없어 하던 학생들이 그날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주주의의 가치,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거였어요. 선생님도 이런 반응을 처음 봤다고 놀라워했다고 하셨습니다. 박 작가님은 이런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하셨어요. 형식이 아무리 새로워도 그 안에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박 작가님이 들려준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따로 있었어요.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독일에 살고 계시는데 그곳 한인회에서 한국의 선거방송 영상을 함께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던 한국인들이 모두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온 독일인 친구들도 정말 놀라워했다는 거였어요. 독일도 민주주의 전통이 깊은 나라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를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독일인 친구들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은 민주주의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그 말을 전해 들은 박 작가님은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작가님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창의적인 선거 문화가 국내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박 작가님 말씀으로는 해외 방송국들에서도 한국의 선거 방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대만은 물론이고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도 벤치마킹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진화 과정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촛불 집회가 열렸던 그 장소를 실제로 보고 싶었거든요. 평범한 광장이었지만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시민들이 평화롭게 모여서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했던 장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정치적 변화로 이어졌던 장소였거든요. 광장 한쪽에서는 몇몇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한 서양인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촛불 집회에 대해 묻고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설명해주는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시위였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실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시민들의 높은 의식, 창의적인 표현 방식, 그리고 평화적인 변화에 대한 믿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지금의 독특하고 역동적인 정치 문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국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부모님도 처음엔 신기해 하시더니 나중엔 정말 부러워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영국도 젊은이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꼭 나누겠다고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영국의 정치 문화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그 마크 베넷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됐거든요. 이제 누군가 민주주의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선거방송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다녔어요. MBC 박정민 PD님, 선거관리위원회 김유진 사무관님, 이상호 교수님, 그리고 박수진 작가님까지. 모든 분들이 제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박정민 PD님께서는 마지막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동안 제작하신 선거방송 영상들을 모아놓은 USB였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셔서도 가끔 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려주세요. 김유진 사무관님께서는 한국 선거 제도에 대한 자료집을 주셨어요. 영어로 번역된 자료들이었는데 영국의 동료들과 공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호 교수님과의 마지막 만남에서는 정말 의미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계속 발전해가는 과정입니다. 한국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박수진 작가님과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볼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상현실을 활용한 선거 체험 프로그램,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책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도 구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됐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지난 3주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독특한 선거 문화를 취재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제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여행이 됐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철학까지 달라졌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정치에 대한 제 태도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정치를 좀 무겁고 진부한 주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젊은 층일수록 정치 혐오나 무관심이 심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가 살아있는 것, 감동적인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핸드폰으로 그 감동적인 MBC 영상을 다시 한번 봤어요. 이제는 모든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멋진 영상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과거의 희생이 현재의 자유를 만들었고, 현재의 참여가 미래의 희망을 만든다는 메시지.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나가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시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이 모든 것들이 3분짜리 영상 안에 완벽하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춤추고 노래하며 감동하게 한다. 이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거든요. 기사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가치를 전달하고 실현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창의적일 수 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 가능성이었다. 런던에 도착한 후 BBC 동료들과의 첫 회의에서 저는 한국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했어요. 특히 편집장은 이런 접근 방식을 영국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실제로 몇 달 후 BBC에서는 젊은 층을 위한 새로운 정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창의성을 영국 상황에 맞게 적용한 거였죠. 지금도 가끔 그 MBC 영상을 다시 봅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느껴져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투표에 진심일까? 왜 정치가 감동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를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단순히 제도가 아닌 문화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선거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연결하며 미래를 함께 그리는 나라.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되 현재의 희망을 놓지 않는 나라.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은 그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말 창의적이고 감동적인 방법을 찾아낸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지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한국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